오늘은 말이죠.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천재공학자 조지 아이젠하워가 그의 책 극장 디자인 가이드 7장에서 직접 풀어낸 이른바 움직이는 건축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공연장에서 연극도 보고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전혀 다른 두 공연을 한 공간에서 완벽하게 구현한다. 이게 바로 모든 설계자들이 마주했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였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있는 연극은 어때요? 배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야 하니까 소리 울림, 그러니까 잔향이 짧아야겠죠? 근데 오른쪽 오케스트라 음악은요? 정반대입니다. 소리가 공간을 그냥 가득 채우면서 풍부하게 울려 퍼져야 그 맛이 살잖아요. 와,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한 공간에서 다 만족시키냐는 거죠. 바로 이 풀기 힘든 문제에 한 명의 천재 공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지 C. 아이젠하워죠. 그는 건축가들이 주로 미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던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공학 기술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빼어든 겁니다. 와, 이 복잡하고 정교한 단면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아이젠하워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건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공간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했어요. 이건 건축과 기계공학이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대단한 건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책상 위에서만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무려 25개나 되는 대표적인 다목적 극장의 실제 데이터를 싹 다 분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어쩌다 성공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증명된 아주 실증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그의 설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그냥 고정된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면서 소리를 조절하는 장치를 넣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70년대에는 천장이랑 벽, 무대 전체가 마치 거대한 로봇처럼 움직여서 공간의 모양이랑 크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바로 그 움직이는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움직이는 건축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다시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와 볼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연에 딱 맞게 방의 크기, 그러니까 공간의 부피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연 바뀔 때마다 벽을 허물고 다시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여기서 아이젠하워의 기가 막힌 해답이 나옵니다. 방의 크기를 우리가 왜 바꿔? 방이 스스로 크기를 바꾸게 만들면 되지. 이 생각이었어요. 거대한 천장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걸 강력한 유압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압 시스템이라는 게 액체 압력을 쓰는 건데 이걸로 수십 톤짜리 구조물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이 스르륵 내려오면 공간이 작아져서 연극에 딱 맞는 짧은 울림이 생기고 다시 위로 쫙 올라가면 공간이 커져서 콘서트에 맞는 긴 울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원리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엔 오페라를 했는데 내일 오후엔 바로 연극을 올려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시스템은 이 모든 걸 단 몇 시간 만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위쪽의 연극 모드를 보면 소리가 아주 짧고 명료하게 뚝 떨어지죠? 그런데 아래쪽 콘서트 모드를 보세요. 소리가 훨씬 길고 풍부하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라는 걸 이렇게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그의 비밀 무기가 움직이는 천장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리를 먹기도 하고 뱉기도 하는 벽면 패널도 있었고요. 이 모든 걸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자리에 앉아도 무대가 잘 보이게 하는 시야각 설계까지 이 모든 기술들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통합된 거죠. 결국 아이젠하워의 작업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 이걸 넘어서서 극장 설계에 대한 생각, 그 철학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과 예술, 그러니까 공학과 건축은 별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가야만 한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거죠. 더 이상 공학은 건축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예술적인 경험을 완성시키는 핵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의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뭘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둘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학적인 해법을 설계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그냥 나중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스케치 단계부터 건축 디자인이랑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버린다. 이게 바로 아이젠하워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설계 방식은 전 세계 다목적 공연장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놀라운 단면도들처럼요.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고, 바로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공간에서 정말 다채로운 예술을 최고의 조건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반세기도 더 전에 보여준 이 혁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가 예술을 만들고 또 경험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어쩌면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